힘든 노동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은 걸 남겼을 거예요.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보다 발을 마주해야 하는 위치, 말 한마디 없이 손짓으로 평가받는 순간들,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고, 동시에 언젠가는 고개를 들고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깊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엔 늘 가족이 있었겠죠. 일을 옮길 때마다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때마다 이번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은 매번 따라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란 선택지는 쉽게 떠올릴 수 없었겠지요. 동생들의 얼굴, 집에 보내야 할 돈, 그 모든 게 그를 다시 거리로 내몰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일이 힘들어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참고 넘기는 날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삶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지 않았을까? 노래가 아닌 더 안정적인 무언가를 붙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오히려 그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노래는 그에게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통로였을 겁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당장 배를 채워주지 않아도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잠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所以是这样吗？那个时候的记忆在舞台上也会经常浮现，是吗？即使站在华丽的聚光灯下，心中依旧留着那条街和那个清晨。 맞아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그렇게 몸으로 겪은 기억은 더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자연스럽게 그 시절의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일부러 슬퍼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슬픔과 버팀이 섞인 목소리가 몸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37가지 직업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고생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시간의 층처럼 느껴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쌓인 시간 끝에 찾아온 한 번의 만남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만남이 어떤 문을 열었는지 함께 이어가 보죠. 수십 가지 일을 거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시간 끝에 드디어 노래가 다시 삶의 중심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참 묘하게 느껴져요. 오랫동안 곁에 있었지만 늘 멀리 있던 문, 그 문 앞에 다시 서게 된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서승일 작곡가였다는 사실도 우연 같으면서도 필연처럼 들립니다. 그 만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그 만남이 기회라기보다는 시험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삶이 한 번에 평가받는 자리였을 테니까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지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직업과 배고픔, 좌절과 버팀이 쌓여있지 않았다면 같은 노래라도 전혀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18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또래들은 여전히 학생이거나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이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밤무대에서 처음 데뷔했을 때의 마음,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겠죠. 네. 데뷔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불안도 컸겠지요. 이전까지의 삶이 늘 그랬으니까요. 한 번의 기회가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이 기회마저 놓치면은 다시 거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대에 설 때도
화려함보다는 절실함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첫 곡을 부르던 순간을 상상해보면 목소리보다도 그 안에 담긴 시간들이 먼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트로트라는 장르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요? 일부러 선택했다기보다 삶이 이미 그 장르에 맞춰져 있었던 것처럼요.